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서울시장을 그렇게 안 나오겠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공격을 당할 텐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의 디딤돌,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첫 토론회가 열렸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열띤 분위기에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토론회 열리기까지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의 단일화 과정 역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여야의 서울시장 최종 후보 누가 될까요?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격적인 뉴스를 다뤄보기 전에 짤막하게 신현수 민정수석 뉴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휴가원을 냈고 이틀 동안 휴가를 간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 또 하나의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연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원래 법사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법사위가 오늘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로 복귀를 해서 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사의를 걷어들이기를 좀 촉구를 했고요. 네. 혹시 뭐 신현수 수석하고 연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예. 하지만 연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좀 이 과거에 여러 차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만나서라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이제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럼 인사를 했느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예. 과거에 밀실에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비판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신현수 수석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파국이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수석이 이렇게 휴가를 가버렸다. 이건 뭐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 거냐, 항명이냐, 돌출행동이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22일 날 돌아올 때까지 20일 이 월요일 날 돌아올 때까지 전방위적인 이제 이 설득을 통해서 좀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여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하고 나머지 얘기는 하나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인사이고 박범계 장관도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친문 주류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손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어서 아이고. 결판은 22일에 날 것 같습니다. 예, 점입가경이네요. 자, 오늘 본격적인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소위 제3지대 후보들이라고 하죠. 드디어 TV 토론이 열렸어요. 먼저 준비된 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걸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만 갖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그 안철수 후보 목소리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을 베꼈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항상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피해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드루킹의 뭐 예. 어떤 엄청난 댓글들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든지 지금도 이제 공약을 다 베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주제가 문재인 정부 4년 평가와 대안
이게 이제 토론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다만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에 좀 비중을 실은 모양새였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그걸 다소 좀 여유로운 태도로 이제 좀 받아 넘기고 예. 정부 비판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예. 여유로운 태도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좀 긴장한 태도로 비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금 들으신 목소리들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 이 이미지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였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보면은요. 예. 일단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한 정부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공급을 처음부터 했어야 됐는데 다주택자 규제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다들 강남에 살면서 강남 사람들만 이렇게 못 살게 한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고 예.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자기 편에 대해서만 중시를 하고 편을 갈라서 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정부 비판 논리가 여기서도 뭐 그대로 이제 나온 거죠. 예, 정부 비판에 대해서 뭐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이었을 걸로 봐요. 문재인 정부 평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 금태섭 쪽보다는 안철수 쪽에서 더 조금 더 셌다. 반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사람 간의 쟁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예. 문제인 것이고 아무래도 방어전 입장에 서 있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예. 두 사람의 쟁점이 부각되는 주제보다는 같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더 편했을 거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판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그 장차 통합 대상 아닙니까? 그 후보 단일화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 나왔어요?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이제 협조하고 뭐 이런 것은 필요한데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전체 야권이 이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통합적인 어떤 선대위를 만들고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 정책을 이제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면서 예. 어떤 뭐 과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을 좀 피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사실은 단일화에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금태섭 전 의원이 가는 것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충분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비판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금태섭 전 의원은 아무래도 지금 이 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세게 좀 이 야권의 전체 변화를 이끌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 중도층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스탠스였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자, 두 후보 간의 상호 비판은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없으면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네, 상호 비판하지 않고 남 흉만 보고 모여서 그럼 그건 토론이 아니죠. 네. 뭐 토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나왔어요? 서로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이 할 말이 더 많겠죠. 예. 한때는 좀 같이 뭘 이렇게 좀 도모해 보려고도 했고 했는데 예. 그런 취지의 어떤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일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문재인 정부가 뭐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대표도 그런 불통을 많이 보여줬다. 불통.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연락을 하면은 뭐 연락이 되지도 않고 또 뭐 이것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이 제3당 노선 이 어려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여러모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자신이 뭐 여러모로 부족했던 탓이다 이렇게 예. 좀 받아 넘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새로운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받아쳤는데 네. 여기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우리 둘 다 이 정치에 들어온 지 10년이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아하. 나도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또 비중 있게 비판한 부분이 이제 왜 서울시장에 분명히 안 나온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대선 나온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나온 거 이건 무슨 의미냐. 즉 대선 나가려고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징검다리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서울시장에 안 나온다더니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앞서 들으신 그 음성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들은 안철수 대표가 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그런 취지의 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에는 분명히 안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준비해온 공약도 5년짜리 공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이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야 당연히 이런 대선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낙선했을 때도 그럴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논쟁이 있었어요.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설전이 오고 갔나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부끄럽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 명도 안 온다. 그래서 네. 지금 중도적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가서 뭐 서울시장 가서 간 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장으로 좀 출마를 해서 뭐 활동을 한다면 중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각 개인들의 인권도 존중돼야겠지만 퀴어 퍼레이드 축제를 보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은 이 퀴어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중도적인 층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것 같고 네.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동의하면 사실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답변이 다소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오늘 후보 단일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후보 토론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가덕도 신공항 소식인데요. 네.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가 이제 난항에 부딪히는 그런 반전 국면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네, 이 뉴스의 비밀은 일단 포화 속의 공허. 포화 속의 공허. 네. 이 신공항의 논리가 현재 공항이 포화 상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공항 논의가 있는데 예.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공허한 것들이 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가덕도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런 주민들의 입장이 조명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주민들이 발표한 입장은 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어업 활동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살아왔고 정든 고향에서 내몰리면 어디에서 정착해야 되냐라고 예. 걱정을 표명하면서 국민, 정치인 누구 하나 주민 의견을 물어본 적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덕도 주민들도 부산 시민들인데 예. 부산시 지역 차원에서 전체적인 다수 여론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평택에 미군 기지 건설할 때 네. 그때도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데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들은 또 해야 된다. 네. 이런 사례가 전국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지역 내부에서의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받아 안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데 예. 그 준비를 해왔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 같습니다. 그냥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골마 터지고 네. 전과자 생기고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런 밀어붙이기식이 결국은 부작용을 나타낸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거대 양당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의당이 반대자로 나섰습니다.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대규모 토건 사업이 야기할 환경 파괴도 심각할 것이다 네. 라고 밝히면서 항공 같은 경우는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건 네. 국제적 망신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아이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불일치되는 것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국회 의석수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여론과 의회가 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불비례하는 그런 상황을 이 국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예.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서만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만 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보다는 보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암초는 여당 내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가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를 했다고요? 네, 이 특별법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신공항이 영업이 잘 되면은
그 흑자분을 가지고 나머지 적자인 공항들을 뭐 보전한다거나 네.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공항공사를 따로 설립하겠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조세라든지 부담금 여기에 대한 감면 특례라는 것도 과도한 특혜다. 그리고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리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조기 건설 이런 것들도 무리하게 조항으로 넣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 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빼자, 수정안으로 가자. 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수차례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렇게 우원식 위원장을 필두로 또 반대 의사를 그러니까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가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혼잣말을 한 것이 생중계로 나가면서 그래요?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이거 뭔 뜻입니까? 부산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참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네. 부산 민심을 또 가서 달래고 뭘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수정한 대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원안대로 간다고 했을 때 부산에 또 내려가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복잡해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항,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찬성 측은 현재 공항이 포화 상태다라고 했고 반대쪽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제주의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늘 8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런 조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가 제주 제2공항을 결정하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뭐 운명의 여론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 예상됩니까? 짧게요. 네, 여기서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처지가 바뀌어서 민주당은 당론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이었는데 뭐 찬성 반대에 따라서 양당이 입을 타격이 갈리겠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은 찬성이 이기면 지역 정치 주도권을 명확하게 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가 이기면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대세를 따르긴 할 텐데 어느 쪽이든 간에 좀 비판이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골치 아픈 시나리오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제주 정치권이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때문에 두 분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